집은 회사가 아니고 남편은 상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책에서 하셨는데요. 예, 예. 이거는 뭐 가부장적인 권위를 보이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요즘 누가 가부장적인 권위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더군다나 나이 먹어서 그러면 예, 눈치 보기 바쁜데. 남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즘 네. 우리 50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적응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그렇게 강큰 짓은 절대 하지 않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가정일을 이제 내가 좀 해줄게. 일본에도 이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가계부를 한번 다 가져와라. 내가 다 정리를 해서 엑셀 시트에 다 집어넣어서 차트도 그려주고 뭐 항목별로 어떻게 변했나 보여주고 이러면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아, 감사를 하는 거네요. 예, 감사가 아니라 자기는 이제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효율적인 방식을 가정에 적용해서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유. 안 그러면 뭐 이제 이거는 어느 여성이나 다 싫어하는데요. 냉장고를 내가 다 사사시 치워주겠다 이런 것도 싫어하는데 여자들이 자기가 가진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지배 방식이 있습니다. 통치 방식이 있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배웠던 방식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가정을 이노베이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러 여성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로 다 절대로 싫다고 그럽니다. 그렇겠죠. 예. 당신 말이 옳소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해라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무슨 뜻인가요?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되죠? 제가 신혼부부 결혼할 때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방 어떤 문제를 상대방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함으로써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사람은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나 자신도 내가 어떤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서 뭔가를 내가 사이를 좋게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하지 말고 상대방을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더라도 내가 포용을 해주고 그래서 당신 말이 옳소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 말을 내가 이해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불완전 하나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황희정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도 옳고 당신도 옳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조금 그런 포용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부간에는 좋은 대화법이고 좋은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또 연습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마음을 먹었어도 이게 한번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꾸준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정말 비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걸 습관화되면서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압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비논리적이라는 걸. 그런 걸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여주는 걸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문제가 풀려가게 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건 모두 우리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남자들의 관점에서 주로 제가 남자다. 여성의 모든 심리를 살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요즘 남성들을 많이 타치해줘야 됩니다. 좀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정말 불쌍한데. 근데 제가 오늘 결혼식을 갔더니 주례사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례 선생님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인이 돈을 쓰는 속도보다 남편이 빨리 벌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 경제적인 게 그렇게 크게 좌우가 되나요? 좌우가 됩니다. 좌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서도 성격 사유도 있지만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당연히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쿨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도 한 회사와 A라는 회사와 B 회사가 만나서 합병을 해서 회사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생산물을 그게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그걸 계속 키워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제 논리다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 사이에 제일 끼어 있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는 매개를 통해서 보통 부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와 부부는 무촌이지만은 자녀와는 이제 촌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가지는 관계가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인 관계로만 가지고는 전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계속 그 가족이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믿음이라든지 신뢰,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제 어떤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그렇게 잘 벌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항상 없이 가정이 항상 평탄하게 잘 아시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왜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자산 관리를 쪽에서 제가 네. 한 이야기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저 최근에 이제 정말 재무 비재무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법이고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이제 자산 관리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애 설계를 좀 이제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60 정도에 퇴직을 하고 요즘은 퇴직이 어떻게 보면 더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한 5년, 7년 정도 뭐 있다가 10년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좀 아프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자산 관리나 생애 설계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기간, 아프고 세상을 떠날 기간이 3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는 정말 정치하게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생애 설계나 자산 관리를 정말 이제는 정치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산 관리를, 그러니까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를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제일 적당한가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연령별로 다 다른데요. 뭐 30대에 네. 해야 될 게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고,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애를 낳아야 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도 그 때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는 공부를 해야 할 때고 30대 때는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야 될 때고 40대 들어가면은 이제 비로소 자산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지출보다 소득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자산이 거의 극에 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이고 60대부터는 이제 축적된 자산에서 돈을 인출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인출을 하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산 관리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축 중에서도 제일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요? 예, 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퇴직연금, 우리 양대축이 국민연금, 퇴직연금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개인연금이 끼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연금을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제일 자산관리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관해서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연금 그 이제 적자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뭐 30, 40대가 나중에 타먹을 때가 되면 20, 30년 후가 되면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주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때 돼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이죠. 네.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많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금을 이제 받으시는데 유족연금을 받으시는데 이게 이제 물가에 연동되니까 꽤 많아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는 것이거든요. 민간에서 하는 연금 중에 이런 연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퀄리티가 좋은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제일 퍼펙트한 것이죠. 물가 연동되고 죽을 때까지 주고 국가가 지급해 주기로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불안정이 그겁니다. 국가가 지급해 주기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서 좀 깎이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우리나라가 재정을 얼마나 튼튼히 했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아주 많아진다면은 이 부분도 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재정을 좀 튼튼히 해놓으면은 이 부분은 재정으로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어차피 의무화라서 일단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금액이 적은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에 가입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낮다 보니까 한 20살부터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한 60세 정도에 퇴직을 하게 되니까 40년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7, 8에 들어가서 한 52살에 나오니까 한 25년 가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년이 가입 기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나 아르바이트 하거나 할 때도 국민연금이 가입이 되거든요. 그때 시작했으면 그걸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부가 맞벌이를, 언제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1가구 1연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전에 이제 남자가 혼자 벌 때가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1가구 1연금이 아니라 1인 1연금.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이제 앞으로 맞벌이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요. 그 부부가 국민연금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가입하고 했다면은, 나중에 아마 앞으로 세월이 한 30년, 40년 흐르더라도 그래도 노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금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부분을 뭐 왕창 줄인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다만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나 재정 건전성이 너무 방만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어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연금 관리를 망치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방금은 이제 제가 1인 1연금하고 일찍 가입하고 하는 것인데 이 연금을 제가 한 예를 들겠는데요. 제가 개인연금을 94년부터 개인연금이 이제 허용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그때 제가 10만 원씩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25년 정도 가입을 한 셈이죠. 네. 10만 원씩 해서 25년 해봐야 1년에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25년 해봐야 뭐 한 3천만 원 정도 원금이 될까 말까 할 텐데 지금 그게 제가 보니까 한 7,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금 자체가요? 원금이 아니라 이자하고 붙은 게. 붙어가지고? 예, 예.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중도 해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그런데 우리가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 퇴직연금 이런 거는 직장 옮길 때마다 IRP로 옮기기 때문에 IRP로 옮겼다 찾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서 첫째 중도 인출을 제발 좀 하지 말자. 네, 연금은 내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디세이가 보면은 자기가 사이렌의 노래소리에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이렇게 꽁꽁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처럼 연금이라는 것도 스스로 묶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첫째 중도 인출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것은 한 25살 정도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최소한 50년 이상은 운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장기 자산이죠. 근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을 한 70%, 80%를 1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운용을 합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예. 근데 이렇게 50년이라는 긴 기간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비클, 이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년짜리로 가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단기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을 꼭 좀, 지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8.15 머니 톡톡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셔가지고 투자 자산을 하셔가지고 그 투자 자산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자산 절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을 운용하더라도 보면은 아직도 대부분 국내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이제 글로벌 자산으로 좀, 넓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0대 때나 50대 때나 거의 위험자산 비중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러시지 말고 20대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60대 때는 위험자산을 비중을 좀 줄이는, 나이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자산 비중을 달리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지금의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연금을 찾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은 그냥 이제 자기가 목돈으로 못 찾고 주니까 할 수 없이 받는데,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목돈으로 다 찾아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금으로 찾아놓으면 그때부터 이게 자기 돈 아닙니다. 그 말은 여기저기 그냥 써버리고 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사라지죠. 예. 그러지 말고 꼭 좀 이거 이름이 연금이니만큼 찾아 쓰실 때도 연금으로 나누어서 좀 찾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만 좀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이죠.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자산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t look. 해놓고 쳐다보지 마라. 예. 그냥 해놓고 그대로 중도 인출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단기 자산 자꾸 하지 말고 장기 투자 상품 넣어놓고 그냥 까먹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퇴직연금을 들 때도 사실 그렇게 오랜 사이클이 이제 들어간 사용이 되는 건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주식 비중 같은 네. 걸 높여야 네. 되는데 전부 은행 예금 금리 네. 형태로 받아가지고 네. 큰 돈이 안 된다. 네. 미국 같은 경우가 401k 해가지고 무조건 막 퇴직연금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게 해서 크게 전부 막 직장생활 몇십 년 하고 나면 다 저 백만장자들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 프리미엄이 별로 없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그 말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더라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하는데요. 그 자산 배분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높은 데로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을 높이시되 꼭 좀 글로벌로 분산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퇴직연금을 들면서 이거는 이런 쪽으로 좀 몇 퍼센트는 글로벌 쪽으로 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 정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TDF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글로벌 자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요. 뭐 다 자기들이 펀드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퇴직연금을 이 펀드로 집어넣어줘. 이 펀드가 커지는 만큼 자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